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. 1999년 또는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.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떨어진 채 반년마다 한 번 정도 들어오신 아버지. 모든 생계는 혼자서 꾸려야 했습니다.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 2칸짜리 오래된 주공 아파트엔 제가 지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. 이 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사를 하게 되어 가족과는 아무 추억도 없는 집이었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참 외롭구나, 외로웠구나, 외로워서 집에 혼자 있는 게 힘들고 무서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사전 설명은 이쯤 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집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.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작은 방이라 불리는 내 방에서 잠을 자면 10번 중 9번은 무조건 가위가 눌린다는 것. 거실에서만 자도 안방에서만 자도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 않는데 그 작은 방에서 가위가 눌릴 때면 집채만한 지네가 천장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내 발끝에서 어떤 모녀가 속닥거리기도 하고 벽에서 얼굴 형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내 방 의자가 점점 내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도 일이 생생히 기억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때는 친구 없이 혼자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모든 불을 켜고 모든 구석이나 모서리 부분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그 하루의 기억은 두고두고 악몽에 나올 정도로 힘든 기억이 되었습니다. 이야기에 앞서 먼저 그 집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.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. 그냥 전형적인 예전 주공 아파트의 구조입니다. 그날은 별일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도저히 제 방에서 잘 엄두가 안 나더군요. 어려서부터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 침대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억지로라도 제 방에서 자는 편이었는데 큰 방의 TV를 보면서 모든 것에 불을 다 켜고 지쳐 잠들기를 바라며 별이 쳐진 곳에 앉아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. 그 당시는 RP 같은 개념이 없어서 저녁 12시인가가 지나면 지지직거리며 방송도 꺼졌을 때죠. 11시쯤인가 너무 졸려 안 되겠다 싶어 TV를 끄고 그냥 기대에 앉아있는 채로 다리에만 이불 덮고 잠을 청하려고 했었습니다.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쓰느라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안 했군요.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 아버님이 데려다 놓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늘 제 방 침대 아래쪽에서 목줄이 매어져 있었죠. 그 당시엔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그랬습니다. 침대에는 못 올라오게 하려고.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잠이 들었던 제가 갑자기 어떤 손길을 느끼고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. 안방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가위가 눌린 걸 직감하고 열심히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켜지는 것입니다. 지지직하는 아스팔트 화면이 나오더군요.
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 음량을 한 칸씩 한 칸씩 더 올라가더라고요. 진짜 멘붕이었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작은 방의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더니 이내 목줄을 끊고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. 그러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. 강아지가 있는 곳에 함께 보이는 희미한 그림자. 그러다 그 강아지가 갑자기 안 되겠는지 제 다리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거실 쪽 허공을 보고 죽을 듯이 짖더라고요. 그때 TV 뒤로 베란다가 보이는 반투명 유리 사이로 뭔가가 덜컥 덜컥 거리더니 큰 소리로 안 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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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려. 라고 하는 거예요. 모든 소음과 움직일 수 없는 내 몸, 강아지의 짖음까지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전 잠시 혼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. 어둡고 좁은 아파트 복도에 뜬금없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캔을 꺼내와 탑처럼 쌓기 시작하는 모습. 모르는 사람들과 제 친구 몇 명이 본인들이 쌓았던 그 캔들을 절 보란 듯이 발로 차는 모습. 그 소음이 나는 상황을 즐기는 듯 깔깔깔대며 웃는 모습. 얼마 후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. 가위에 눌린 게 아닌데 말이죠. 하나, 내 다리 위에서 목에 목줄에 의한 파인 듯한 상처와 탈진해 있는 강아지.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헥헥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. 두 번째, 켜져 있는 TV. 세 번째, 베란다와 큰 방 사이 창문에 누가 억지로 열려고 했었던 듯 삐딱하게 어긋나 있는 모습. 네 번째, 덮고 있던 흰 이불에 선명히 보이는 발자국. 한참을 두려움에 떨다 거실 쪽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5cm 정도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간신히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 작게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. 우리 집에 빨리 좀 와줘. 제발. 그리고 그 친구가 왔을 때 거실에 눈을 질끈 감고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.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. 왜 복도에 캔들이 저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냐고. 무슨 일이 있었냐고.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친구 부축으로 친구네 집에 사정을 말하고 며칠 지낼 수 있었습니다. 강아지는 그 길로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.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쭈뼛대던 친구가 어제의 제 일에 대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과 함께 자기 고모가 무당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고모에게 말씀드려보겠다고 해주더군요. 그리고 그 고모분이 며칠 뒤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고요. 그리고 며칠 뒤 강아지를 찾고 그 고모분을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. 저에게 앞장서보라 말씀하시더군요. 너무 무서워 집 열쇠만 드리려 했으나 이겨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.
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집. 하필이면 404호에 살았던 전 열쇠를 든 손을 바들거리며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친구 고모님은 벼랑간 제 손을 잡더니 얘들이 너 우습게 생각해. 떨지 말고 들어가가. 응? 하시더군요. 또 문을 열고 방들을 한참 살펴보시던 고모분께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.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걱정이 되는 모든 곳에 부적을 붙여주고 혹시나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면 그건 그들이 다시 온 거니 그때는 무조건 이 집에서 나오거라.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집에 저를 혼자 두고 빠져나가셨습니다. 그 뒷모습 뒤로 무서워. 무서워. 도저히 안 되겠어. 라는 혼잣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일은 평생 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. 글 재주가 없어 잘 못 적은 글이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실화입니다. 사실 이 글은 더 오래되더라도 제 기억의 왜곡을 막으려 혼자 써놓은 글입니다. 이 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기억나는 부분까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.